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본 박인술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사연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건강을 챙기려던 작은 선택이 때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여름이면 시원하게 즐기는 그 음식, 바로 콩국수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해지고 병원 문턱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병원 응급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75세 박영수 어르신이 급하게 실려오셨거든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서지 못하셨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지럼증까지 호소하셨어요. 보호자인 아드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길,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겁니다. 이건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태로,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이에요. 원인을 찾아보니 박영수 어르신은 그날 아침과 점심에 콩국수를 드셨다고 하셨어요. 더운 여름이라 시원한 콩국수로 두 끼를 해결하신 거죠. 평소에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콩으로 만든 반찬이나 두유를 자주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콩국수라 하면 다들 건강식의 대명사로 생각하시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 여름이면 누구나 한 번쯤 찾는 메뉴 아닙니까? 저도 콩국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어요. 콩은 분명히 좋은 점이 많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콩국수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자, 먼저 놀라운 사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62세 김철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어두우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어르신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콩을 갈아 두유로 만들어 드셨고, 저녁에는 콩으로 만든 반찬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여름이면 콩국수는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몸이 점점 무겁고 특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 하셨지만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하루에 콩을 무려 150g이나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 숟가락으로 10스푼이 넘는 양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이게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시소의 한쪽이 너무 무거워지면 반대쪽이 들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콩을 과도하게 섭취한 남성들의 정자수가 줄어들거나 발기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저는 김철수 어르신께 콩 섭취를 하루 30g 이하, 그러니까 밥 숟가락 2스푼 정도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가며 웃으시더군요.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 건강을 챙기겠다고 콩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콩이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매일 콩국수나 두유, 콩 반찬을 과하게 드시는 거죠. 하지만 콩도 약과 같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들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식단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콩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지 않은지 오늘부터라도 점검해 보세요. 자, 이제 박영수 어르신의 응급실 사연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콩국수가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콩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 100g에 칼륨이 많게는 1000mg이나 들어 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 칼륨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칼륨이 몸에 쌓이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콩국수를 연달아 드시면서 칼륨이 급격히 쌓인 거예요.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신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평소 멀쩡하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병원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순자 어르신은 콩 반찬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드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73세 최영호 어르신은 여름마다 콩국수를 하루 2그릇씩 드시다가 심장부정맥으로 병원에 오셨고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콩이 좋다는 말만 믿고 과도하게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정보가 넘쳐나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콩은 슈퍼푸드라며 장점을 강조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콩을 조심해야 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혹은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 콩국수나 두유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내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콩은 신장뿐 아니라 갑상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같은 곳이에요.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71세 김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영희 어르신은 10년 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콩 두유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반년 뒤부터 몸이 무겁고 추위를 많이 타시더니 변비도 심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셨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콩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한 겁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 콩이나 두유를 드시면 약 성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돼 버릴 수 있어요. 마치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과 같죠. 저는 김영희 어르신께 약을 드신 후 최소 4시간 동안은 콩 관련 음식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 어르신은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약이 제대로 작용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나아진 거죠.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콩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국수나 두유를 먹을 때 시간을 잘 조절하세요. 아니면 아예 콩 섭취를 줄이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몸이 무겁거나 추위를 많이 탄다고 느끼신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콩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콩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거나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핵심은 적정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콩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콩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A 그리고 melhor 이 merendeira, a 이야기가 melhor 떠오르는 merendeira, a 가족이나 melhor 친구가 merendeira, 있다면 a melhor merendeira, 꼭 a 공유해 melhor 주세요. merendeira.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서 콩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히 신장과 갑상선 문제와 관련된 놀라운 사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론에서는 콩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는 함정을 피하고 콩의 좋은 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 몸에 맞는 양과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콩이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먹고 남은 노폐물이나 칼륨 같은 물질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청소부가 제 일을 제대로 못해요.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콩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혈액 속 칼륨이 쌓여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정수영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콩 반찬과 두유를 드셨어요. 여름이면 콩국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찬 증상이 생겼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3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콩 섭취를 하루 밥 숟가락 1스푼 정도로 줄이고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으시라고 조언드렸어요. 2달 뒤 어르신은 훨씬 가벼운 몸으로 웃으며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콩만 줄였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콩을 하루 30g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콩국수 한 그릇을 일주일에 1번 정도 드시는 수준입니다. 두유라면 하루 200ml, 그러니까 작은 팩 하나 정도가 적당하고요. 만약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이라면 최소 1년에 1번은 신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로 내 신장이 괜찮은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신장 검사를 해봐야 하나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신장 검사 해볼게요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콩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68세 최미경 어르신의 경우를 볼까요? 최 어르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콩 두유와 콩 반찬을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피곤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머리가 멍한 느낌이 심해지셨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었어요. 원인은 바로 콩이었죠. 갑상선 약을 드신 직후에 콩이나 두유를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최 어르신께 약을
드신 후 최소 4시간은 콩 관련 음식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점심때까지는 콩국수나 두유를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습관을 바꾼 뒤 최 어르신은 한 달 만에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야 몸이 가볍네요. 가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 섭취 시간을 꼭 조절하세요. 아니면 아예 콩을 일주일에 2~3번 적은 양으로 드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럼 신장이나 갑상선 문제가 없는 분들은 콩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분들도 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앞서 김철수 어르신 사례로 잠깐 언급했지만 콩의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 건강을 챙기겠다고 매일 콩 두유나 콩국수를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루 100g 이상, 그러니까 밥 숟가락 7스푼 넘게 콩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1세 이영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콩 두유를 2잔씩 드시고 저녁에는 콩 반찬을 꼭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반년쯤 지나니 몸이 무겁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콩 섭취를 하루 2스푼 정도로 줄이고 대신 다른 단백질 음식을 추가하라고 조언드렸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예전처럼 힘이 솟는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남성분들, 특히 요즘 기운이 덜하다고 느끼신다면 콩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 30g, 밥 숟가락 2스푼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제 콩을 적게 먹으라고 하니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하나?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콩의 좋은 점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단백질을 채우고 싶다면 계란 흰자를 추천드려요. 계란 흰자는 신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죠. 하루 계란 1~2개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닭가슴살도 좋아요. 기름기가 적고 소화도 잘 되니까 손바닥 크기 정도로 하루 1번 드시면 단백질 걱정 없습니다. 생선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 콩국수 대신 먹을 시원한 음식으로는 메밀냉면이나 오이냉국을 추천드려요. 메밀은 혈관 건강에 좋고 오이냉국은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미역 냉국이나 토마토 냉국도 시원하면서 영양이 풍부해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죠. 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드셔보세요. 견과류는 하루 1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부는 어떨까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지만 제조 과정에서 칼륨이 많이 줄어들어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분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란, 생선, 채소, 견과류를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식단입니다. 콩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밥 숟가락 2스푼 이하로 유지하고 유기농 콩을 선택하면 더 좋아요. 유기농 콩은 농약이 적고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콩을 드실 때는 꼭 충분히 삶아서 드세요. 생콩이나 덜 익은 콩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콩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내 몸 상태를 알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 혹시 지금까지 콩국수나 두유를 매일 드셨다면 오늘부터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신장과 갑상선 검사를 받는 걸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콩에 숨겨진 이야기와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콩국수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장과 갑상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정량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봤죠. 본론에서 드린 팁들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해지고 병원 문턱을 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조언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우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훌륭한 음식이지만 하루 밥 숟가락 2스푼, 그러니까 30g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유는 하루 200ml 정도가 적당하죠. 둘째, 내 몸 상태를 아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신장과 갑상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셋째, 콩을 줄였다면 계란, 닭가슴살, 생선, 메밀냉면, 오이 냉국 같은 대체 음식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세요. 다양성이 건강한 식생활의 비결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두유 한 잔을 꼭 드시던 분이라면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줄이고 대신 계란 하나나 요구르트를 추가해보세요. 여름철 콩국수 대신 오이 냉국이나 토마토 냉국을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냉국은 준비도 간단하고 속도 시원하죠. 식단을 바꿀 때는 가족과 함께 상의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70세 박미자 어르신은 콩 반찬을 줄이고 멸치볶음과 고등어, 구이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엄마,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가며 좋아하더군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현명한 선택을 하다 보면 분명히 더 가볍고 활기찬 몸을 느끼실 거예요. A 저는 melhor merendeira. 20년 A melhor 넘게 merendeira. 환자들을 A melhor 지켜보며 merendeira. 한 A 가지를 melhor 확실히 merendeira. A melhor 깨달았습니다. merendeira.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이야기로 콩국수를 볼 때마다 적당히 먹어야지 하고 떠올리신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이건 처음 알았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콩 섭취를 줄여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콩 줄여볼게요? 라고 적어주시고 어떤 대체 음식을 시도해볼지 한 가지라도 공유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항상 응원합니다.